이제서야 스즈메의 문단속을 봤습니다. 막차인 것 같은데 완전 뒷북인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너의 이름은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고 또 하도 주변에서 재밌다 바라바라 하니까 괜히 안 보고 싶었던 그런 감정이 들었는데 결국 궁금해서 봐버렸습니다. 각설하고 스즈메의 문단속의 감상평은 와우 재밌어. 이게 너의 이름은 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 애초에 너의 이름은 뭐 더빙으로 문제도 있지 않았나요? 스즈메의 문단속은 뭔가 분석 같은 걸 굳이 하지 않고 보기에 너무 재밌었던 로드무비? 지브리 애니메이션 말고 처음으로 재밌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첫 장면에 다소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몇 초간. 그 신음소리처럼 나오더라고요. 어린 스즈메가 달리고 있는 그 장면. 처음에 블랙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러다가 스즈메 나오고 휴 하게 되는? 아, 내가 조금 불순한가 생각했지만 그건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 저와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었습니다. 부모님이랑 동생이랑 갔다가 민망했던 분도 있고, 업무 전화 왔다가 직장 상사가 오해했다는 분도 있고, 저처럼 당황했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여간 작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땅에 떨어지면 지진을 일으키는 이미지가 일본의 폐허증 어딘가의 문 뒤에 다른 차원에서 나오는데 이걸 막기 위해 그 문을 닫고 열쇠로 잠궈서 재난을 막는다는 내용입니다. 약간 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이 재난 상황 같은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연재해 같은 거? 사람이 막지 못하는. 예전에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아마 영향을 받고 만들어진 작품 같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과 연관이 되어 있었고 당시에 있었던 일들도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감독님의 따님이 동일본 대지진 1년 전에 태어났고 지금은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더불어 지금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서 잊고 살고 있는데 그때 충격이 엄청났는데 점점 이 일이 희미해지는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다시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공감이 간 게 우리나라도 숭례문 화재가 났을 때 나라가 들썩거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급을 하면 알지만 머릿속 어딘가에 보이지 않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아닌가? 하여간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확실히 한국인이 보는 스즈메랑 일본인이 보는 스즈메는 느낌 자체가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인 스즈메를 이야기해보자면 뭔가 너의 이름은과 약간 비슷한 무언가가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사는 곳도 산속처럼 보이고 뭔가 언덕이 많은 곳에 살고 있잖아요. 같은 동네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1초 만에 사랑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씩 갈리던데 저는 1초 만에 사랑에 빠질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그 소타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행동을 할 정도인가 싶긴 하더라고요. 100% 이해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는 막 지장은 없더라고요. 남주인 소타를 보고 느낀 건 소타가 장발인데 저도 장발이거든요. 소타는 앞머리가 있는데 갑자기 뽐뿌가 오더라고요. 예전에 앞머리를 만들었다가 기르는데 상당히 고생한 기억이 있음에도 조만간 자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다이진 그 고양이 얘가 조금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살짝 방해 요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묘석인 이 고양이 처음엔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결국 신이라는 거잖아요. 다이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어로 대신이라는 뜻이래요. 일본인은 애초에 알고 봤던 건데 저는 그냥 뭐 문막는 돌덩이인 줄 알았습니다. 감독님의 말에 의하면 고양이가 약간 성격이 변덕스럽잖아요. 밥 주기 전에 애교 부리다가 막상 주면은 휙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가끔은 이해 못하는 행동도 하고 이게 자연이랑 비슷하다고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연도 그냥 보면 이쁜데 막상 재난이 오기도 하는 무서움도 있고 변덕스럽다고. 검은 고양이인 사다이지는 그 미미지랑 싸우는 뭐 마수? 괴물이랑 싸우는 신이라서 기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모가 말을 강하게 하던 이유도 사다이진 때문이었더라고요. 또 애니메이션이라 연출이 좋은 게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신 자전거를 타는 장면인데 상당히 역동적이라 띠용 하고 보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지브리의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의 먹방과 스즈메의 문단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장면은 역대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점점 문을 열거나 닫거나 자전거 자물쇠를 열거나 닫거나 이런 장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해서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미미즈와 연관되어 보이더라고요. 영화는 다 좋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막차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을 해서 제 앞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민폐인 관객이 초중반쯤 들어오더라고요. 심지어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을 자꾸 보는데 이게 시야 한쪽에 빛이 확 보이니까 자막에 집중하다가 그 폰을 보게 되고
짜증나게. 또 계속 움직이시더라고요. 전화를 받기 위해 문 쪽으로 가시거나 뭘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아래로 너무 왔다 갔다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조용히 가는 것도 사실 좀 짜증나는데 쿵쿵거리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제가 계단 옆에 앉은 제 잘못인가 싶기도 하고, 같은 돈 내고 보는 건데 이게 누구는 돈 내고 유산소 운동하고 누구는 돈 내고 불쾌함을 얻고, 그래도 어찌저찌 다 봤습니다. 저런 민폐 관객이 있었음에도 저는 이날 하루 종일 스즈메병에 걸려서 무슨 문만 보이면 닫으려고 다가가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일본어로 뭐 다스케테 구다사이, 나마비르 구다사이 이러면서 미미즈 맞기 놀이를 했어요. 심지어 술 먹으러 가서 화장실 가서도 하고 그냥 보이면 계속 했습니다. 나중에 OTT에 올라오면 다시 볼 의향이 무조건 있을 정도로 잘 관람했고, 아직 뭔가 애니메이션이 부담스러워서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 번쯤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의 이름은을 재미없게 보신 분들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의 이름은 노래가 약간 뜬금없이 나와서 이상하게 오그라들었는데 스즈메는 자연스럽게 차에서 튼 노래처럼 들리다가 나오는 식이라 자연스러워졌어요. 끝으로 사실 이 작품은 막 친절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하고 재밌게 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훈진 감독님 작품처럼 해석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맘 편히 보는 게 제일 잘 즐기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나름 흥미있게 보셨거나 조금이라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끝!